네, 그럼 이 대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백현동 의혹, 이게 도대체 뭐냐? 4대 쟁점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4대 쟁점. 쟁점 1, 개발 부지를 4단계 용도 변경해 준 게 맞냐? 어제 뭐 정치권 일각에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가요에서는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어렵고 부동산 개발에서는 개발 부지 4단계 용도 변경이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여권 일각의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4단계 고음이 아니라 용도 변경. 쟁점 2, 기부 체납 재산 변경과 민간 임대 비율 축소해 준 이유. 쟁점 3,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왜 뺐냐. 쟁점 4, 논란이 많았던 그 옹벽이 허가된 배경은 무엇이냐. 검찰은 측근 김인섭 씨 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로비다. 이재명 대표 측은 측근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킨 거다. 배임은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8월이냐 9월이냐 영장 청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었던가요? 대표가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 중심으로 가는 플랜 B가 필요하다. 대표의 구속 뒤를 걱정하는 친명 최고위원의 발언도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도 병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이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수원지검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계획. 검찰은 다음 달 초에 조사를 마무리하면 백현동 의혹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박수현 수석. 예. 이 대표가 어제 8월에 영장을 칠 거면 8월에 쳐라. 그래야 뭐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내분 없이 논란 없이 영장 실심사 받으러 가겠다. 근데 지금 검찰 스케줄을 보면 9월 한 중순은 돼야 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대표 뜻이 이토록 완강한데 설마 뭐 아무리 친명 의원들이 하더라도 간다는 이 대표 가지 말라고 부결시키겠습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때. 아니 그건 모르죠. 그것은 어쨌든 의원들 개인의 고유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의원들이 보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평균 눈높이는 또 어떤 것인가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여튼 이 대표가 어제 보여준 것은 분명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민주당이 바로 이런 방탄 정당, 또 방탄 국회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궁색함에서 민주당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보면 저는 검찰이 뭐 수사의 여건상 현재 정황상 뭐 특별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1야당 대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테니 불러달라. 그러면 8월 중에 빨리 불러주는 것이 저는 뭐 그나마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래도 그런 뭐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회기를 쪼갤 수 없는 9월에 가서 부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갈등을 어떤 노리고 하는 뭐 꼼수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갈등적 요소가 있는 그런 어떤 해석들이 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비록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긴 하겠으나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의 요청을 좀 흔쾌하게 들어서 8월 중에 좀 소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거의 가결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지금 혹여 부결돼서 방탄 오명을 민주당이 쓸까 봐 검찰에게 빨리 촉구를 한 건데 지난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거의 간당간당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는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 뭐 아마 거의 가결될 것이다. 이 대표가 괜한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민주당 일가, 물론 비명 쪽의 관측이긴 합니다만 괜한 걱정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원들이 갖고 있는 내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결이 그렇게 쉽다고 이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면 그 본인이 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가결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자꾸 사건들을 병합하고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과연 그 말하자면 구속 수사를 전제로 해서 이 건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최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판사의 그 형량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건에, 그러니까 병합시킨다는 것은 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친 이 단계에서 봤을 때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괜히 어떤 그 구속을 전제로 한 것을 했다가 예. 기각됐을 때에 미치는 어떤 그 검찰의 그 파장,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고민하는 지점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허탈해지는 지점들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오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가 어제 지지자들 앞에서 100번이라도 소환 받겠다, 8월에 영장 청구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혹시 8월에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것이 이제 9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일 텐데, 김관삼 변호사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9월로 되게 되면 이 대북송금 의혹이랑 합쳐져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 가능성을 좀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북송금이랑 병합 안 하고 백현동 건으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주 일각의 의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예, 지금 8월 말까지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며칠 안 남았는데 8월 오늘 18일이니까. 그럼 만약에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백현동밖에 청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조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한 가지 범죄 혐의로 청구하느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 여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른바 구속 가능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본인이 비회기에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회기에 청구하라, 비회기에 청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현동 조사는 끝났지만 백현동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북송금을 플러스 해야지 사실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22일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확실해져야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혹시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막으려는 뭐 재판 방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당에서 이런 공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22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또 파행으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파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지난번에 이제 친명 쪽의 변호사가 와서 어떻게 보면 법정을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22일 날 변호사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적 변론 사건이니까 재판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파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의도적 파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검찰의 진술 조서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밀어붙일지 안 밀어붙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어떤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비회기의 영장은 거의 가능성이 제로다. 그래서 이제 9월 이후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질문 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쌍방울 쪽에서 방북 비용 대납해 줄 거다라는 취지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법원에서 확인이 되면 네.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나요? 훨씬 높아지죠.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 또 검찰이 확보해 있는 증거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하나만 가지고도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100% 구속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고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가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에서 또 기각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검찰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튼 있는 조사하고 있는 수사를 전부 다 마무리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퍼스를 언급하며 마치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조리인 듯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알고 있습니까? 시지퍼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퍼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입니다. 자, 민주당 원내 반응도 준비되어 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참으로 잔인하다. 이게 수사냐? 정치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라는 야당의 비판. 검찰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지난 정부 때 특혜 의혹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건이다. 감사 결과 특혜가 확인됐고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우리 정치 아니고 수사하는데요? 라는 반박입니다. 정치 아니지롱? 이라는 반박 같기도 하고. 김명주 의원님. 네. 아니 이거 지난 정부 때 특혜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로 특혜가 확인됐다. 수사 의뢰 들어와서 수사하는 건데 뭐가 정치냐? 검찰 반박. 네. 맞는데요? 수사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조금씩 끼어들고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합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로 하여금 예. 많이 이제 검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또 어떤 과연 공정한 나라인가 뭐 이런 문제 의식들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뭐 수사도 할 만큼 했고 또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사다 아니냐 정치자 아니냐 이런 논의를 접고 핵심적인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어떤 그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마 어제 얘기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다는 것은 핵심 쟁점에 대한 디펜스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제 배임의 영역이 되느냐 또 혹은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강론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실제로 그런 논의 정치다 아니다 논의를 떠나서 그것은 그 말하면 법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떠나서 검찰은 실력으로서 말하자면 자기 어떤 수사의 결과를 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성실하게 예.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디테일하지만 매우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국토부의 협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주장대로 실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공문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대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공문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이 4단계, 3단 고음을 넘어선 4단계나 무리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해서 매각하라는 국토부의 내용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도 변경은 그 강제사항 아니다. 소위 무리하지 말라라는 국토부의 공문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과 많이 다릅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은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지시라 하지만 당시 국토부 협조 요청 공문엔 용도 변경 추진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그 용도 변경은 강제사항 아니다라고 확인한 공문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그리고 네. 박수현 수석 두 분 의견 들을 텐데 김 최고님 오히려 국토부는 그 용도 변경 강제사항 아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잘 따르던 정신이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과 당시 있었던 무상 시리즈에 대한 갈등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되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서서 외쳤던 그런 외침들의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제기되니까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어느 정부가 용도 지역을 4단계나 상향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여기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민간에 천문학적 특혜를 주라고 지시하는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다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각종 이상한 용어들을 끄집어내면서 본인에 대한 죄를 회피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당되는 정치인으로서의 오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이거로 벌금형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게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조작을 했는지 얘기를 하고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던 그런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실제 검사 사칭 등에 대한 내용들로 조작에 해당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됐었고 조작은 이 대표가 했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결과적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오히려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덮어씌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행동들이야말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정치 사건으로 완전히 변질시키는 이제 나쁜 습성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수현 수석 예.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비판 들었는데 이 대표가 주장하는 협박,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정황이나 증거는 아직까지 뚜렷이 없는 것 같아요. 협박, 압박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의 느낌 아닙니까? 받는 사람의 느낌. 예, 그렇죠. 그걸 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예. 그런 게 되게 서로 분쟁의 요인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7월 11일, 13년 8월 19일, 14년 3월 12일 모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직접 세 차례 용도 변경을 지시합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는 그에 따라서 몇 차례 이렇게 또 공문까지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식품연구원을 예. 특정해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식품연구원을 특정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예. 이것이 2013년 3월 12일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기관 이전 여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식품연구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료에.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이 시장이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적시돼서 3번이나 적시가 됐고 국토부가 그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압박으로 느끼지 누가 그것을 압박은 아니야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좋습니다. 그건 뭐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따져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거론됐다는 자체가
아무리 이재명이지만 그 당시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입장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수사 중이고 또 재판도 해봐야 되니까 따질 문제 아니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있는 사실 그 자체로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 이런 것 아닐까라고 판단하시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 수석의 반박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감사 결과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니 백현동은 수백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대표 발언과 다르다는 논란입니다. 현 정부 감사조차 아무 문제 못 찾았는데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라는 진술서 내용이 공개됐었죠. 그런데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니 백현동 개발은 민간 사업자에게 수백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다라고 감사 보고서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은 부당하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하는 말과 그 뒤에 공개된 실제 문서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논란이 계속 몇 군데 있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박수현 수석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 사실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부지가 팔리고 뭔가 돼야지 이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용도 변경 가능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28개 지자체 단체인가요? 거기다 다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4단계로 상향된 곳은 딱 성남시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국토부에서 하죠. 국토부에서 요청할 때는 3단계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3단계. 3단계면 일종 주거 지역인데 이거 자체는 이제 층수는 제한 없이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준주거 지역은요. 용적률이 500%예요. 500%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로 준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결국 이 시행업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문에서 뭐 협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공문을 보니까 성남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뭐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문에 보면 나중에 그 2014년 12월에 본 거 보면 용도 변경은 강제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되는 게 이제 파격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유가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민간 임대 주택 비율을 100%짜리 10%로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기부 채납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런 걸 참여를 배제해서 그 시행업자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화를 해가지고 이게 더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된 거고 감사원에서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임의 액수까지 다 특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건 배임죄다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지 이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대표 저거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하고 시작된 수사가 아니에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자, 여야의 시각 차이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알려졌던 이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았던 공문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